요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방법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세를 대신 내준다는 제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들었다고 해도 나는 해당 안 될 텐데 뭔가 복잡할 거야. 괜히 신청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며 그냥 지나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늘 그렇듯 변화는 갑자기 다가오고 그 변화는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께 더 크게 와닿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게 부담이 돼 더위 속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셨던 적 있으시죠? 생활비에 보탬되려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오히려 전기세는 더 많이 나왔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오해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수만 원씩 전기세를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끄는 습관, 바람 방향, 제습 설정 하나까지 잘못된 습관 하나가 통째로 여름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숨이 막히던 여름을 다시 시원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란 그저 덥고 짧은 계절이었습니다. 들창을 열어두면 논두렁을 타고 불어오던 바람이 뺨을 스치고 부채질만으로도 밤잠을 잘 수 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열대야는 당연한 풍경이 되었고 한낮의 기온은 마치 아열대 지방처럼 치솟습니다. 시골집 기와 아래도 아파트 베란다 창 너머도 더위는 똑같이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에어컨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켜는 손끝에는 항상 망설임이 따라 붙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괜히 켰다가 다음 달 고지서에 놀라겠지라는 걱정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 한철을 시원한 바람 없이 참고 또 참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한 냉방 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컨 하나를 켜는 순간이 한 가정의 생활비, 건강,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최대 70만 원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다듬어졌고 이제는 신청만 하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또한 30년 경력의 기사들이 전하는 실전 요령은 그 자체로 생활의 질을 바꿔주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번 여름 더 이상 전기세 걱정 없이 편안한 바람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이해와 한 번의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삶, 그 출발점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냉방이나 난방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해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를 정부가
최대 70만 원까지 대신 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무려 약 11개월 동안 전기세를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1년 통합지원금으로 제공되고 전기도 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40만 7천 원, 3인 가구는 53만 2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실물 또는 모바일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과 세대,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특성 요건은 다음 중 한 명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이처럼 조건이 다소 많아 보이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넓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기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하면 5분 안에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받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다면 올해는 확실히 알고 신청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당신의 에어컨 바람은 걱정과 전략 사이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위한 권리입니다. 현장에서 30년을 넘게 에어컨을 다뤄온 한 기술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전기를 아낀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요금을 부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잠시 비울 때 에어컨을 무조건 꺼두는 습관. 이건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께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켜는 순간 짧은 시간 동안 최대 출력으로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처음 5분간은 평소보다 3배 가까운 전력을 쓰게 되죠. 마치 정차한 차가 급가속을 할 때처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반면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실외기가 살짝만 작동합니다. 고속도로를 일정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90분 이내의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건 기술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고 믿습니다. 바람이 약하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실외기의 작동량은 냉방 모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기도 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제습 모드는 효과적이지만 처음부터 그것만 켜면 시원함이 부족하고 오히려 에어컨이 더 오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습 모드는 냉방으로 실내를 빠르게 식힌 후 체감이 시원해졌을 때 바꾸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바람의 방향입니다. 발끝을 시원하게 한다고 아래로 향해 바람을 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맴돌고 실내 순환이 되지 않아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바람은 항상 위로, 천장 쪽으로 보내야 공기가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전기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앞에 가구를 놓아 바람을 막는 집도 많습니다. 큰 장롱이나 냉장고처럼 바람길을 차단하는 구조는 냉기를 가둬버려 실내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실외기는 계속 무리하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잘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매달 수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략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작년 여름만 해도 에어컨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부채질로 버티다 보면 피곤이 쌓이고 밤에는 찬물 수건을 이마에 올리고 자는 게 일상이었지요. 이유는 단 하나, 전기요금이 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동주민센터에 볼일 보러 갔다가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해당되겠어 하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담당 공무원이 차근히 설명해 주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 하나면 되었고 동절기 난방까지 포함해 총 53만 원을 지원받는 대상자라는 걸 알게 되셨죠. 이후 영자 어르신은 리모컨의 스마트 모드를 처음으로 사용해 보기 시작했고 작은 창가에는 은색 블라인드를 달았습니다. 전에는 12만 원 가까이 나오던 전기세가 지난달 고지서에는 4만 8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맘 편히 켜도 되겠구나. 부산 사하구에 사는 78세 이정배 어르신 부부는 전통시장 안쪽 단칸방에 삽니다. 여름이면 실내는 마치 찜통 같고 땀이 마르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름만 되면 관절통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졌고 정배 어르신은 전기요금에 겁을 내다 결국 에어컨 전원을 뽑아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오토 버튼을 누르면 전기세가 절반 이상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직접 리모컨을 들고 눌러보았습니다. 이후 설정 온도를 26도로 고정하고 외출 1시간 이내에는 꺼두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 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기세는 물론 집안 냄새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덜 힘들어하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기술이란 게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는 늘 낯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 참 고맙고 따뜻한 거다.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시니어가 느끼는 변화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건강, 생활비, 관계, 마음의 여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하나로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 이 이야기는 분명 실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어컨은 웬만하면 안 켜는 게 최고지요. 밤에 한두 시간만 켜고 그마저도 잠들면 꺼버려요. 낮에 집에 혼자 있는데 굳이 틀어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전기세 손해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은 얼마나 오래 켜느냐보다 어떻게 켜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잠깐씩만 쓰는 습관은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가 켤 때가 가장 많은 전력을 쓰게 되어 있죠. 냉방 효과도 줄고 실외기가 힘들어지니 고장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또 제습 모드가 더 싸다는 믿음도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제습은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실외기는 계속해서 풀가동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면
냉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전력 낭비가 일어납니다. 진짜 효율적인 사용법은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다음 습도를 제거할 때 제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사람 쪽으로 향해 틉니다. 시원함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건 차가운 공기를 발밑에만 머물게 만들고 위쪽 공기는 뜨거운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실내 전체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고 그 결과는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에어컨은 사람을 향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에 오토, AI, 에코, 스마트라는 글자가 써 있는 버튼을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에어컨이 스스로 힘을 아끼며 작동하게 만드는 마법의 절전 키입니다.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AI가 똑똑하게 당신의 패턴을 기억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예전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이제는 전기세를 아끼는 시대가 아니라 전기를 잘 쓰는 법을 아는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상식이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가요? 나도 해당되는 걸까? 그냥 전기 조금 아끼고 말지. 굳이 신청까지 해야 하나? 어렵고 복잡하면 괜히 귀찮기만 하겠지. 그럴 때일수록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더위만 오면 두통이 생기고 자꾸 잠이 깨고 입맛이 없어진다면 그건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찬 공기 없이 견디는 무더위의 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여름엔 꼭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가구원 중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가요? 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나요? 셋, 혼자 사시는 분이신가요? 넷, 여름철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셨던 적이 있나요? 다섯, 지난해 여름보다 건강이 더 약해졌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이번 여름은 지금까지와 달라져야만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3분이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확인이 되면 여름철 전기세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카드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라면 약 29만원, 2인은 40만원, 3인은 53만원, 4인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에어컨을 맘 편히 켤 수 있는 자유, 여름밤을 식은 땀 없이 지낼 수 있는 안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의미합니다. 마트 다녀올 때, 병원 진료받고 돌아올 때, 혹은 혼자 밥을 지을 때 에어컨을 망설이지 않고 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건강을 지키고 지갑을 지키고 마음의 여유까지 지키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전하는 일입니다. 혼자만 알고 지나치기엔 이건 단순한 전략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여름을,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지혜이자 권리입니다. 당신이 영상을 공유한 단 한 번의 손끝이 누군가의 전기세 고지서를 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도 걱정에 잠 못 드는 이웃, 더위 때문에 약을 더 드시게 되는 어르신, 자식 눈치 보며 에어컨을 아끼는 부모님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같은 정보를 나누는 속도만큼 평등해집니다. 시원함은 일부만이 누리는 사치가 되어선 안 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결심이 되고 당신의 공유 하나는 또 다른 가족의 여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이 영상을 처음 만난 이들에게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조용히 알려주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가 바뀌는 계절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를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 어느덧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조금 덜어지고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는 시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방 한구석에 놓인 리모컨을 힐끔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바람은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온기는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여름이 더 이상 무더위 속에서 움츠러드는 계절이 아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이라는 두 글자에 눌려 마음을 접는 날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을 켠다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이제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준비한 제도를 누리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자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더위를 견뎌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냉방과 제습, 바람 방향과 리모컨 버튼,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더 건강해지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실천부터, 가장 작은 변화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리모컨의 버튼을 하나 눌러보는 일부터,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음 사람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름은 그렇게 조금씩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건강이 첫째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편해야 세상도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올여름은 부디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습니다.